연애에 관련된 고민을 하면 이 키워드가 진짜 빼놓지 않고 나오거든요. 남자를 좋아하게 됐을 때 그 남자에게 내가 표현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만약 표현을 한다면 내가 얼만큼 해야 될까라는 문제에 관련된 거예요. 평소에 나는 표현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혹시 그 사람이 내 표현을 되게 진려하거나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딱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너무 표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니까 나는 표현을 줄여야지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는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표현을 그럼 안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내가 내 입장만 생각하진 않았는지를 스스로에게 의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그냥 표현하고 싶어. 그냥 나는 좋으니까 표현을 할래. 근데 이것들은 마치 내가 짜증나니까 그냥 내 감정을 표현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접근 방식과 로직이 다를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짜증난다고 내 화를 그냥 표현하는 거는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어떤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도덕적인 잣대에선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 거거든요. 표현을 되게 적재적소하게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급발진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 표현에 되게 인색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요, 내가 어떤 타이밍에서 그런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지를 꽤나 잘 알아요. 그리고 오늘과 같은 영상에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은 표현을 잘하는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배려의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 배려라는 아이콘을 생각을 했을 때 TPO를 생각하는 게 꽤 중요해요. 지금 시간,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는 어떤 그 상황, 그리고 장소, 그 3가지를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한 가지 사소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썸남을 만났어요. 근데 그 썸남을 만난 시간과 장소, 상황이 대낮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많은 어떤 번화가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상황이 아직은 뭐 그렇게 관계가 발전되지 않은,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느껴갈 만한 그저 애매한 사이예요. 썸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 사이란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난 진짜 너무 설레고 두근거려서 난 진짜 너가 너무 좋아, 나 진짜 널 너무 사랑해 라고 내 마음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이 TPO 중에 뭐 하나가 어긋나게 되면 그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배려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썸남이랑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감정적으로 급발진을 해서 우리 관계가 좀 더 확실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슨 사이야? 너 나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너는 나를 진짜 사귈 정도로 생각해? 근데 왜 너는 나한테 고백을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뭔가 하고 싶어. 근데 거기서도 그 사람의 상황과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장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얘가 되게 낯을 많이 가리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얘가 아직은 나에 대한 그 감정이라는 것들이 나보다는 좀 더 차오르지 않았었더라면 좀 더 시간을 가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또 다시 내 입장만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과감없이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그냥 표현을 하고 싶다고 고지고대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라는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TPO를 따져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걸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남자의 어떤 코드와 언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가 표현하는 것들을 여자는 좀 더 좀 재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오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자도 남자에게 표현하는 것들을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문제처럼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고지고대로 뭔가 표현을 하는 것들이 남자의 입장에선 되게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 제가 사소한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상대방에게 좀 더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 근데 내 나름대로는 고지고대로 표현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먼저 물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가 표현을 해야겠다, 이런 접근 방식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너는 나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10중8구 남자의 입장에서는 물음표가 떠요. 사실 남자는 대부분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우리는 연락하는 사이고 앞으로 그냥 우리가 썸에서 연인으로 차근차근 되게 발전이 되어 가겠지, 얘는 참 되게 착한 아이다, 얘는 참 되게 예쁘다, 생각보다 별로 어떤 무거운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는 나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막상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너랑 나랑 뭐 연락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사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대신 좀 해결책을 드리고 싶은 게 차라리 이렇게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적하는 바는 어차피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갑자기 너한테 여기서 뽀뽀를 해.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냥 차라리 좀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되게 문화 충격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잘 먹히고 좀 뭔가 끼라는 것들이 가미된 이야기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묻는 목적이라는 게 이 사람이 날 생각하는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에 준하는 쉬운 질문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남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되게 배시시 웃는다.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딱 원하는 그 답을 딱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걷다 대고 남자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미쳤냐? 약간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럼 그거는 너무 여러분들이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는 거일 테고.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 남자와 나와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남자에게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의 입장에서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내 감정을 뭔가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다가 아니라 원초적으로 그 사람과 좀 더 관계가 발전되고 싶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표현을 고지고대로 한다는 건요, 생각보다 쉽게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봐요. 내가 무언가를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내가 어렵게 많은 것들을 이뤄냈는지 아니면 쉽게 많은 것들을 이뤄냈는지. 근데 이 관계라는 거, 사람의 감정을 얻어낸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냥 고지고대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 솔직한 감정을 그 사람이 들어서 나도 널 많이 사랑해, 나도 널 많이 좋아해, 그렇게 쉽게 발전되는 게 사실 현실적인 연애는 아니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감정이 발전되는 그 단계라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 속도라는 것도 달라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과 내가 어떤 누군가를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알아가는 그 속도라는 것도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가는 속도와 내 감정이 발전되는 속도,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변수라는 게 너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표현을 그냥 뭔가 하고 싶다, 그냥 내 감정을 고지고대로 표현하고 싶다가 조금만 고민을 많이 해보면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빨리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내 욕심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내 욕심이라는 것들을 조금은 컨트롤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참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표현을 줄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더 얻는 데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 있죠.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심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그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은 어떤 데이트를 좋아하는지, 그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지, 그 사람은 또 나랑 어느 정도로 연락하는 걸 좋아하는지. 사람 마음이라는 건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이 커져요.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그 사람도 공통사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교집합이 생겼을 때 감정이 더 커져간단 말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만 습관화를 시키면은 적어도 내 욕심만을 강요하면서 관계의 표현의 문제를 겪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사람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메비우스의 띠 마냥 계속 맴돌아요. 표현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근데 여유를 갖게 되면은 거기서 좀 더 벗어나서 우리의 관계를 좀 더 냉철하게 직시하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 이 사람은 나를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는구나, 혹은 우리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레벨에 있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조금 더 내가 이 사람에게 표현을 해도 되겠다, 여기선 내가 표현을 하진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더 객관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이런 경험마저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 남자의 연애 경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외향성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에 대한 경험이 많고 되게 외향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잖게 표현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부담 없이 받아들일 게 뻔해요. 근데 극적인 예로 그 사람이 연애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내향적이고 소극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너랑 오늘 데이트해서 너무 좋았어, 이런 말만 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너무 부끄러워.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다 가지는 어떤 표현을 받는 느낌의 정도는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남자도 개별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일단은 그 사람이 나를 만나기 전에 경험,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이 되게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표현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도라는 건 감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세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따져본다면 그 사람이 나를 어느 정도로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세 번째 과정은 사실 연애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가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남자한테는 내가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해도 되는구나,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너무 인색한 거구나, 그런 조절이 되는 거는 정말 세부적인 경험을 통해 가능한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남자의 연애 경험과 성격, 그 두 가지만 좀 따져봐야 되는 게 맞다,